스승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방문을 계기로 한한령이 정식으로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그래, 좋은 질문이야. 한한령은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공산당 지침과 말로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 2016년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이 된 이후로 그래프 오른쪽 부분 붉은색 대중무역 수지에서 보듯이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매년 4, 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던 한국이 2017년 이후 곤두박질 치고 다음 해에는 200억 달러 적자를 본 것이 말해주는 거야. 난 앞으로 50년간은 아무 문제 없이 매년 대중국 2, 3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볼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바로 적자로 전환된 거야. 그만큼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기업들이 멘붕이 온 것이지. 하지만 정부나 지식인들은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이 더 문제지. 사드 보복 피해가 엄청나는데 왜 지식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나요? 중국한테 뇌물이라도 받은 건 아닌가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리 지식인,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매년 수천억 원씩 해댄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중국도 그렇게 우리 지식인들을 매수하는 거 아닌가요? 말을 들어보니 생각해 볼 문제네. 우리 지식인들이 중국에게서 로비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딥시크, 틱톡 등으로 정보 수집이나 가스라이팅 등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겠지. 사실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식인들이 정확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나도 속이 상해. 중국은 경제 규모로는 이미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했지만 하는 짓은 공산당 독재 그 자체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자국민한테 하는 짓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해대고 있어. 아니, 우리 한국에게는 중국 정부나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한국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지.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지. 스승님, 세계에서 가장 한국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국가는 결국 중국이겠네요? 중국이나 북한이겠지.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으니 중국이라고 해야겠네. 북한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중국이 피해 주는 것이 훨씬 크니까. 북한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뭉쳐있어 무서운 존재야. 미국 없으면 우리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하는 강한 존재라 죽일 수도 없고 환장할 노릇이지. 중국은 특히 한국에 유독 못된 짓을 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한령이고 동북공정이야.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말로는 한한령이 풀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거의 풀린 것이 없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야. 사드를 핑계로 문화 종속을 회피한 거지. 한류 바람이 세계적으로 중국까지 거세게 불자 10년 정도를 한류를 차단하고 한류를 모방하면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중국은 상상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가수들이 공연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면 할 말을 다 한 거지. 우리 가수들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자카르타, 마닐라, 방콕, 쿠알라룸푸르, 뉴델리, 하노이 등 우리 가수들이 종횡무진 활동하는데 오로지 14억 인구에 잘 사는 중국만 공연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갖은 핑계를 대며 공연을 철저히 막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지구상 이런 나라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나라지.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며 공연을 막은 적도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중국은 정말 가증스럽지 않아? 1인당 GDP가 1만 4천 달러로 잘 사는 나라가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가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그러게요. 중국 사람들은 감시와 통제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꿈틀거리지도 않는 것을 보면 이상한 동물들이에요. 남의 나라에는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죠. 안 그런가요? 중국은 그동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며 강대국임을 과시하는 나라인데 이런 치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좋은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야. SNS 차단은 기본에 모두 힘으로 밀어붙이고 억압과 감시로 일관하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야. 중국이 세계 각국의 일대일로를 통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양 영토 다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게도 사드 보복으로 우리 대기업들을 다 쫓아냈지. 한한령으로 한류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데,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은 초강대국으로서 정말 나쁜 짓이지. 1인당 GDP가 10,000달러가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인터넷, SNS 등 국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정말 상식이야 국가 아닌가요? 민주국가로 본다면 1인당 GDP가 2~3,000달러 수준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이것은 경제가 미국을 넘더라도 절대 세계를 리드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지. 중국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 역시 철면피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들은 해외 출장, 해외 유학생들이나 해외 관광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정말 중국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가. 중국은 사드 보복 이후 한국 드라마, K-팝 공연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더 이해가 안 가요. 정부가 입을 봉하고 있는 이유가 말하다가 한 대 맞을까봐 겁나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그렇지 않을까? 실제로 중국은 대화가 안 통하는 국가잖아. 우리 가수들이 세계에 공연하고 싶지만 못하는 곳이 유일하게 중국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 동남아 작은 국가나 아메리카 작은 국가라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그런 나라의 수백 배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식인들이 먼저 인정해야 해. 그들이 한한령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언론화해도 소용없고 천하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네요. 그들이 한국 문화와 상품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한다면 우리도 중국 상품을 배척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요? 물론 가능하지만 그러면 중국은 그걸 핑계로 더욱 한국 제품 불매운동 확산이 두려운 거야. 우리는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매년 4~5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지. 문화 수출을 못한 것은 물론 상품 수출도 차단되는 효과 때문이야. 앞서 살펴보았지만 2016년 이후 무역 흑자가 급격히 적자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현재 우리가 일본에게 줄곧 매년 200억 달러 이상 무역 적자를 보아왔던 것을 상기해 보자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이 300억 달러 흑자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이었다면 매년 3~400억 달러의 흑자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반대로 사드 보복 이후에는 완전 무역 적자야.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작은 나라의 비애를 느끼네요. 약자는 항상 슬픈 거지. 한류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지역적 현상이 아니야. K-드라마, K-팝, 한국 영화와 게임은 이미 미국과 유럽,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까지 세계 곳곳을 무대로 활발히 확산되고 있어. 한류는 세계인의 가슴 속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이 문화적 흐름이 차단된 나라가 바로 이웃국가 중국이라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이지. 중국 시장만 열린다면 한류가 갑자기 50% 정도 확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공연 관람 가능한 인구가 무려 9억 명 이상이고 그것도 바로 이웃국가이니 그럴 수 있지. 중국은 2016년 사드 미사일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문화 보복을 단행했어. 롯데 등 한국 기업들을 중국에서 망하게 하여 강제로 시장에서 철수하게 했고 한국 화장품과 자동차, 전자제품들은 보복성 규제를 당했어. 이것이 글로벌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요? 그래,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 드라마와 K-팝, 한국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 등 문화 콘텐츠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야. 이게 바로 한한령이지. 한한령이 풀리길 기대했지만 풀리기는 개뿔. 우리 정부는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등신인가 봐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니 이게 한국인 신세인가 봐요. 우리는 계속 참아야만 하나요? 우리나라가 군자의 나라여서 참아야 하나 봐요. 중국은 문화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힘의 상징인 양 당연시하고 으스대고 있는 게 사실이야.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야. 시민은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길 권리가 있는데 공산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도 말이야.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 불만을 이유로 자국민이 한국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드라마 수입은 불어댔고 한국 영화는 상영관에서 사라졌어. 한국 가수들의 공연은 모두 금지됐으며 심지어 온라인 공연조차 제한돼. 이 한국 영화도 차단된다고요? 화가 치미네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는 방영이 거부되었고 한국산 게임도 판호허가권을 받을 수 없지. 이는 단순히 한국만 피해를 입는 문제가 아니야. 중국 국민 역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예술을 접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어.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과 흐름 속에서 오직 한국과만이 인위적으로 장벽을 세운 셈이야.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공산당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 이상한 행동을 일삼는 극악무도한 공산당 일당 독재는 반드시 붕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놀부보다 더 고약한 신보에다 아나무인에다 독불장군이네요. 그런 공산당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 이런 공산당이 버젓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지. 이런 거대한 시장을 어이없게 놓치고도 우리 정부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지. 오히려 중국은 문 대통령의 수행기자를 폭행하는 무례함도 서슴지 않았는데 한국은 이 치욕을 당해도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좋은 말로 양반이지. 그게 양반인가요? 간 쓸개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공산당 잡아뜨리고 화학 개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고 안타까운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참석하면 한한령에 대해 잘 얘기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열도 식힐 겸 우리 커피 한잔하고 다음 편에 계속할까? 네. 그런 게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편은 한한령 해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기대해 주시고요.